월 700 벌던 은행 지점장, 퇴직 1년 만에 알바 찾는 신세가 되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은 씁쓸하고도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려 해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주변에서 나 때는 월 700씩 벌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퇴직 후 1년도 안 돼 돈 좀 빌려줄 수 있냐거나 알바 자리 알아볼 수 있냐라고 묻는 분도 계시죠.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미래일 수도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사람들이 은행 지점장이라고 하면 일단 탄탄한 직장, 보장된 정년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기 마련이잖아요. 저도 한때는 은행이라고 하면 굉장히 안정적인 직업이고 지점장쯤 되면 적어도 노후 준비는 든든하게 해놓았겠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꽤 되더라고요. 명예퇴직,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중도의 회사를 나오는 일이 이제는 흔한 일이 됐으니까요.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한때는 월 700씩 안정적으로 벌던 은행 지점장 출신분이 퇴직 1년 만에 편의점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게 된 사연이에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미처 준비되지 않은 은퇴가 얼마나 무섭게 다가오는지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제가 알고 지낸 세 분의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구어체로 편하게 말씀드릴 테니 그냥 친구랑 얘기 나눈다는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 지점장님 어씨의 이야기 명예퇴직금이면 충분할 줄 알았죠.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위에서 잠깐 언급한 분의 얘기인데 그냥 어씨라고 부를게요. 어씨는 50대 중반까지 은행에서 근무하셨어요. 성실함과 실적을 인정받아서 지점장 자리까지 올랐고 월 700 가까이 받았다고 하니 사회적으로도 꽤 성공한 편이셨죠. 그런데도 희망퇴직 제안이 오자 주변에서 고연봉자일수록 퇴직금이 많이 나오니 얼른 받아라라는 유혹 아닌 유혹을 했다고 해요. 회사 쪽에서도 이제 나가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편하게 살아라 이런 식으로 설득했고요. 결국 어씨는 그래, 이제 조금 쉬자 하는 마음으로 퇴직을 결정했어요. 퇴직금도 나름 꽤 받았고 게다가 은행에서 평생 몸담으며 얻은 경력과 인맥이 있으니 퇴직 후에도 어련히 일이 주어지겠거니 하고 안심했다고 해요. 문제는 그 어련히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데 있었죠. 퇴직 후 시작하려던 자영업이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금방 접히면서 퇴직금을 여기에 대부분 쏟아붓게 되었어요. 여기에 가족 부양비, 생활비, 혹시나 해서 드러났던 보험료 등등이 매달 빠져나가니 1년도 안 돼서 자금 사정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그때부터 주변 지인을 통해 재취업 자리를 알아봤지만 지점장 타이틀보다는 고령자라는 꼬리표가 더 크게 작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편의점이나 마트 같은 데서 단기 알바를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 온 거죠. 어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점은 생각보다 퇴직금은 적고 생각보다 나가는 돈은 많다는 거였어요. 누구나 노후 계획은 세우지만 실제로 겪어보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명예롭게 퇴직했다고 해서 그 이후의 삶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건 아니구나 싶었죠. 2. 고연봉에 안주했던 B씨 퇴직 후 공백기가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요. 두 번째 사례는 B씨의 얘기예요. B씨도 은행 근무 경험이 있는데 지점장까지는 아니었지만 중간 간부급으로 꽤 높은 연봉을 팠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전혀 다른 이유로 어려움에 빠졌어요. 바로 퇴직 후 공백기를 대비하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B씨는 50대 초반에 희망퇴직 제안을 받고 바로 나왔는데 내가 이런 커리어가 있으니 조금 쉬다가 이직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곧바로 제주도에 내려가서 한 6개월 정도는 힐링한다고 해변 앞에 숙소 잡고 지냈어요. 여유를 갖는 건 좋은데 문제는 그 사이 경제 상황이나 채용 환경이 계속해서 바뀐다는 거였죠. 돌아와서 정신을 차리고 본격적으로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는데 나이 문제, 경력 문제, 그리고 이전 직장에서 정리해고 희망퇴직된 사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생각처럼 일이 잘 구해지지 않았어요. 단 한 번의 공백기가 이렇게 큰 벽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30대 때는 6개월 빈둥거리다 다시 취업해도 별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하지만 50대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고연봉자가
갑자기 아무 일이라도 할게요 라고 해도 회사 입장에서는 그분을 쓰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주변에서는 경력을 살려 컨설팅이라도 해보라고 말했지만 컨설팅 시장 역시 만만치 않아서 인맥 없이는 쉽지 않죠. 결국 B씨는 생각보다 훨씬 낮은 임금으로 파트타임 수준에 가까운 일을 겨우 구했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건 몸도 마음도 쉬고 싶다면 미리미리 계획적으로 쉬는 시간을 마련해 둬야 한다는 거예요. 쉬고 싶을 때는 그냥 쉬면 되지. 이 마인드는 은퇴 후에는 꽤나 위험할 수 있겠더라고요. 3. 사업 도전에 실패한 CC은행원 경력과 실제 창업은 전혀 달랐어요. 마지막은 CC의 사례인데 이분은 좀 더 과감하게 퇴직 후 바로 개인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전직 은행 간부 출신이니 자금 조달이나 각종 대출, 재무 관리에 능통하셨죠. 그런데도 비즈니스 아이템 선정에서 크게 한 방을 맞았어요. CC는 평소에 카페 창업을 해보고 싶다고 늘 생각했다고 해요. 요즘 프랜차이즈 카페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퇴직금을 포함한 자금을 꽤 크게 투자해서 번듯한 인테리어 카페를 열었어요. 인맥을 살려서 초반 오픈 이벤트도 하고 지인들이 와서 많이 도와주셨지만 문제는 장기전이었어요. 근처에 경쟁 카페가 새로 생기면서 매출이 예상외로 부진했고 임대료도 부담스럽고 코로나 시기까지 겹쳐서 결국 1년도 못 버티고 매물을 내놓았어요. 아무리 은행에서 재무 업무를 잘했다 해도 자영업 현장은 또 다른 세계더라고요. 월세나 인건비, 그리고 매출 예측 같은 걸 머리로만 계산할 때와 실제로 운영할 때 차이가 엄청 크잖아요. 운이 좋으면 성공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퇴직금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결국 사업을 정리한 후 CC는 더 이상 새로운 도전은 어렵다고 판단해서 큰 폭으로 줄어든 예적금을 기반으로 지금은 소규모 온라인 판매를 하며 근근히 버티고 계세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경력이 전부가 아니구나. 특히 창업이란 영역은 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한 거구나 하고 새삼 느끼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퇴직금은 보너스가 아니라 미래생활비다. 어시 사례에서 보듯이 퇴직금은 큰 돈처럼 보여도 금방 없어질 수 있어요. 퇴직금은 어디까지나 다음 인생 단계에 쓸 생활비이자 투자금이니까 함부로 한 방에 써버리면 안 돼요. 꼭 써야 한다면 최대한 작은 단위로 위험이 적은 곳에 쓰는 게 안전하죠. 퇴직 후 공백을 최소화하자. BC처럼 잠깐 쉬고 시작하지라고 방심하다가 그 잠깐이 독이 될 수 있어요. 쉬더라도 어느 정도 재취업 계획이나 수입 대책을 세워놓고 쉬는 게 좋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재취업에 드는 시간과 노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창업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자. CC를 보면 아무리 금융권 경력이 탄탄해도 실제 창업은 또 다른 영역이에요. 특히 프랜차이즈나 자영업은 시장 상황, 입지, 마케팅 능력 등 다양한 요소가 맞아떨어져야 성공할 수 있죠. 준비가 미흡하면 퇴직금 전부를 날릴 위험도 커요.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고 라이프 스타일을 조정하자. 은퇴 후 생활비가 예전만큼 넉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의 소비 습관, 주거 형태, 여가 생활 등을 조정하는 건 필수적이에요. 가족과의 협의가 안 되면 혼자만 힘든 게 아니라 가정 전체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평생 학습과 네트워크. 사회가 빠르게 바뀌는데 퇴직했다고 해서 공부나 자기 개발을 멈추면 안 돼요. 새로운 기술이나 시장 흐름을 최소한 파악이라도 하고 있어야 재취업할 때나 창업할 때 유리해지거든요. 또 현직에 있을 때부터 업계나 다양한 분야의 네트워크를 잘 다져놓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많이들 실감하실 거예요. 맺으며 결국 월 700 받던 은행 지점장도 수많은 고연봉자들도 은퇴 후엔 한순간에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주변 사례에서 쉽게 볼 수 있어요. 물론 난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드는 것도 자연스럽지만 실제로 막상 닥치면 정신도 없고 돈도 없고 망연자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노후 준비는 남들이 다 아는 게 정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즉, 지출을 줄이고 현역일 때 더 많이 저축하고 가능한 한 오랫동안 일을 유지하고 자산을 분산해서 갖고 창업은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라는 그 흔한 조언 말이에요.
그리고 그 흔한 조언을 얼마나 꾸준히 성실하게 지키느냐가 결국 우리의 미래를 바꾼다고 생각해요. 스스로에게 나는 만약 내일 당장 퇴직하라고 하면 한 3년 정도는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하고 물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당장 답이 글쎄 모르겠는데 라면 준비가 부족한 게 맞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은 에이 그래도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안심하죠. 어시나 B씨, C씨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봐요. 오늘 이야기가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현실적인 경고이자 귀감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은퇴 후 삶에 대한 막연한 낙관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이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월 700 벌던 은행 지점장도 퇴직 1년 만에 알바를 구해야 하는 세상이니까요. 우리는 모두 언젠가 퇴직을 하게 돼요. 준비된 은퇴는 새로운 시작이 되겠지만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고난의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부디 오늘 사례들이 여러분의 미래 설계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랄게요.